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 있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무효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그러니까 실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의 강행성, 보충성, 효력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 더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0시간분의 그 고정 OT 시간 해놨는데 10시간만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20시간분의 고정 OT 수당을 박아놨는데 30시간 했다. 10시간분에서 안 주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포괄임금제를 없애면 그럼 실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만 주겠다 하면은 저희한테 되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 OT 수당만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행정해석은 아니다. 법 규정에 맞게 주려는 거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취업규칙 일반적인 변경 절차인 협의 의견만 듣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경총 가이드라인에서도 얘네가 이렇게 나올 게 뻔해. 노동조합이 반대할 거고 근로자들이 반대할 거야 하니까 근데 이거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네. 그냥 해. 그냥 협의해서 그냥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좀 더 막아야겠죠. 그거를 막는다는 게 여태까지 이제 고정 OT 수당이 이제 많이 주니까 근로 직원들의 소득 부분을 상당 부분 주는 보전을 해왔고 고정 OT는 이제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원래면은 기본급을 상승시켜서 그거를 이제 임금 인상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그런 게 올라가니까 그런 거를 대용해서 고정 OT를 이제 설정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본질은 임금 인상을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금 인상 부분에서 기본급으로 편입시켜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들이 되게 많았죠. 자족수당도 있고 교통수당, 주식수당, 체력 단련비 등등이 이제 그런 명목에서 이제 많이 생겨났는데 암묵적으로 우리도 동의를 했던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임금 항목을 간소화시키자라는 걸 저희가 좀 주장을 할 수 있으면서 포괄임금제도 폐지하고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이제 세 번째 주장하는 게 보상휴가제를 이제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나와 있는 건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여러 가지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걸 대신에 수당 대신에 휴가를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평일에 4시간을 연장근무를 했다. 그러면 1.5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6시간만큼의 우리가 이제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죠. 가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6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6시간만큼의 휴가로 이제 부여한다 라는 게 이제 보상휴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제를 할 때 이제 좀 주의를 하실 게 그럼 보상휴가제를 주면 임금 안 줘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합의 이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넘어섰다. 합의 기간이 끝났다. 근데 그럼에도 나는 휴가를 쓰지 못했다. 그렇다면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기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두 번째 방가로에서 보시면 유효기간 이런 거를 지나면 휴가를 못 쓰게 되니까 그때부터 임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이제 막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연차휴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합의하자고 이제 회사가 나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아, 휴가 주니까 좋은 거네라고 이제 휴가 주면 좋은 거니까 저는 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합의를 할 수 있겠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존에 휴가를 많이 받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업무상 이유로 휴가를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까지 이제 휴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실 돈을 안 주겠다는 그냥 회사에 그냥 거기에 말려드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게 현실을 좀 제대로 보고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체력 단련 휴가가 대부분 있을 텐데 이런 걸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추가적으로 이런 그 보상휴가제를 통해서 휴가를 가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거를 좀 더 조합원이나 직원 상대로 좀 더 조사를 한 후에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휴가제를 합의를 하자 그런다 회사에서, 우리도 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고 본조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고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이제 작은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근로시간 얘기를 쭉 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이제 그럼 근로시간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도대체 근로시간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작성해서 한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한 건데요.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 50조에 대해서 얘는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3조에서 3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 대기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휴게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은 이제 대기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근로시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거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처분 아래 노동력이 이제 대기하고 있거나 그런 시간이 이제 근로시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죠. 워크숍에 우리가 만약에 세미나 시간에 갔는데, 아니면 토요일 날 이제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데, 이때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연장근로인가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근로시간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미나 시간 딱 그거 하나만으로 명목상 그것만 가지고 이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아니다 그거를 좀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때 어떤 게 일어나는지 그런 거 좀 봐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통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주 들으셨던 게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경비원 분들이랑 고시원 총무분들 가만히 있는데, 이게 밤에 12시 지나서도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근로시간이냐 휴게 시간이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지난 한 2~3년 전 동안의 이제 문제였죠. 하여튼 거기서는 근데 판례에서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에도 경비 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거고, 야간 휴게 시간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자고인 택배를 찾으러 왔다 그러면 가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대기 시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근로시간으로 쳐야 된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시간인데요. 교육시간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해석에서도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 교육을 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에 아니면 휴일에 나와서 업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으로 볼만하겠다라는 거고요. 출장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이제 저희가 간주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출장 시간도 통상 필요한 시간 아니면 소정 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제가 이거를 실수를 해서 교육 시간 거를 그대로 복붙을 해서 첫 번째 줄이 이게 맞나 싶으실 텐데 이거는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삭제를 했고, 그리고 접대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이 판례에서는 이제 골프를 친 건데, 그래도 좀 네가 참여할 동기가 있었고 뭐 네가 장소도 이제 결정하고 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시간은 근로시간을 보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워크숍 세미나 시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가서 이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무조건 그걸 하잖아요. 술을 드시죠. 자기 전에 10시부터. 그러면 그 시간은 볼 수 있겠냐 했을 때 그 시간은 좀 볼 수 없다. 어렵지 않을까. 이게 그렇고요. 그래서 뭐 낮 시간에 진행하는 뭐 토론, 회의 이런 것들은 워크숍 세미나 라는 목록을 하더라도 그런 근로시간에 되고 8시간 넘어간다, 아니면 주 40시간 넘어간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에 뭐 해당할 수 있다 하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식이 사실 제일 억울하죠.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불러. 그래서 가서 막 해. 나는 감정노동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이때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전부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오지는 않았고 혼자 상상만 해봤는데요. 네. 이때는 근데 좀 아니다, 이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거는 근로시간을 보기 힘든데 그런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나 아니면 회식 이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거나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가 근로시간이냐 아니냐가 산재 인정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건 아니고, 산재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여한 행사에서 또는 준비 중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냐 없냐라는 좀 별개로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가산임금 계산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제가 앞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연장근로를 주 40시간 이상 하고 나서 휴일근로를 할 때 이때 그거를 보면 50% 가산해서 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그게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법조문상도 가산 규정만 돼 있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했는데,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일주를 5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남시 환경미화원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그게 문제가 터지자 이렇게 입법화가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여기서는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50%만 가산해라. 그리고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대신 50%더 가산해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다 50% 가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 예시를 한번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휴일을 일요일 날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러면 월화수목금 8시간씩 일해서 주 40시간 일한 다음에 일요일이 휴일이다. 그럼 토요일의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의문이 났는데, 이거는 이제 휴무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노동부나 이제 노사 전문 하시는 분들께서 이거는 그냥 휴무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휴무일은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했을 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데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이제 면제된 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소정근로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근로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때 휴일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토요일에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할 텐데, 만약에 일요일날 이제 주 휴일에 휴일 근로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휴일은
휴일은 뭐냐면 근로제공 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에 하루는 주휴일로 부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날이고 이때 이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한다 그러면 이 조항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 내에 할 때는 그때 일하는 임금 100% 8시간 일할 때, 그리고 가산임금 휴일로 가산해서 50%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소송에서 문제됐던 거는 그런 거죠. 여기에 연장근로니까 더 50% 가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법으로 그냥 정리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150%가 지급이 된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를 해야만이 더 50%가 지급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1번도 150%고 2번도 150%인 거예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50%가 그거예요. 그 주휴일에 일하면 우리가 주휴수당을 받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150%. 어디가? 주휴수당을 합치면 200%라니까. 잠시만요. 왜냐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250. 그럼 1번은 150%고 2번은 200%인 거예요? 250. 250이 아닌데? 왜냐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분에 150을 받지 않으니까. 이놈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우리가 주휴수당으로 이미 100%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나오고 네. 네. 원래 원래 우리가 지급받고 있는 주휴수당 100%에다가 우리 그때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의 수당이 100%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휴일로 50% 가산해서 그렇게 총 해서 250%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좀 더 이해가 좀 편하시게 주휴수당만 빼고 말씀드린 건데, 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거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어서 하게 되면 작년 5월 29일부터 이제 연차휴가 사용이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년차가 될 때 이제 그 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하는 이제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매달 개근을 하고 한 개의 유급휴가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고, 만약 그 1년이 지났다, 2년차가 됐다, 그렇다면 동시에 15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2년 동안 총 15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11개 플러스 15개에서 26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 신입사원들은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거를 이거는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기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이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정도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안 됐는데 그러면은 2년차에 발생할 수 있는 게 15개 다 발생하나요? 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앞에서 나와 있다시피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 그렇다면 1개월 그것이 한 개만 줘야 된다 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고, 가장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1년 기간제 노동자가 이제 퇴직을 할 때 그럼 26개 다 줘야 되냐, 우리 좀 그 회사 입장에서 이제 억울하지 않냐 했는데 이제 그렇게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판례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퇴직함으로써 이제 그게 소멸이 됐는데 휴가수당의 청구 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총 26개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을 계약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퇴직금, 거기는 근데 퇴직금 문제도 다 포함돼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회사에서 대부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거예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의 이제 1년 차가 됐을 때, 2년 차가 됐을 때, 2년 차가 된 지금부터 기준으로 해서 2020년 1월 1일 때 2019년에 입사한 사람을 비례해서 주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만 더 사용해라 사원한테, 우리 조합원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게 따라야 되냐? 우리 그럼 제한된 그것만 써야 되냐?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그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직원들은 어쨌든 한 달에 하나씩 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10분 쉬면 될까요?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